이 상품의 판매 방식이 이제 과거를 단절하지 않으면, 과거를 단절하는 사람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과거 방식에서 우리가 요령을 많이 배우잖아요. 온라인 광고 바닥에서는. 요령으로 할 게 참 많죠. 많은데 그걸 하면 이제는 시장의 정책 변화에 따라 휘청휘청거려 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이제는 소비자한테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리뷰 같은 것도 안 믿어요. 그래서 보면 필요성은 있는데, 우리가 하수구 트랩이라는 이 검색어에 따라서 지금 판매하는 방식이 과거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들어와서 보는 사람들한테 필요성을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 필요성.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게, 요즘에 하도 건강이나 여러 가지 민감 요소를 좀 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상세 페이지에 그래서 공포 마케팅으로 좀 해놓은 것도 있는데, 건강 관련해서 뭐 영상으로 만들지는 않아서 말씀하신 대로 채널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 상세 페이지에 다 녹여내지 못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컨텐츠로 만드는 데는 지금 딱 생각했을 때 한계점은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채널을 유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채널을 유지하면 한 20%대는 계속 끌어와 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두 개를 운영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과연 있을까가 우선 첫 그럼 번째 현재 문제고요. 채널을 해야죠. 현재 채널 안 그래도 10만이나 되는데, 구독자가. 두 개를 나눌 필요 없이 현재 채널에 자연스럽게 유입이 이쪽으로 유도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 사례는 없어요? 이거 해서 뭐 좋아졌다는 사례? 엄청 사례 많죠. 사례는. 그 사례를 혹시 영상으로 살려보셨어요? 아니요, 안 살려봤습니다. 좀 결이 약간 아니네요. 할 수 있네요. 결이 맞는데요.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설비 네, 쪽이 맞습니다. 없고 맞고. 그런 컨텐츠 하나 만들어도. 근데 이제 제가 좀 고민인 게, 사업 시작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실질적으로 제 채널에서 문제 해결하는 거, 설치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주로 가르쳐 이 영상으로 만들었다가, 요즘은 거의 사업과 하수구 관련, 냄새 관련 이런 컨텐츠만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저는 이제 초보자들도 따라할 수 있는 이 설비하는 방법, 뭐 변기를 설치한다든가 세면대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드는 걸 목적으로 채널을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일반인이 변기를 어떻게 설치해 했던 걸 직접 하신 분들 댓글도 많이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빠져 계신 상황이에요. 네. 근데 약간의 결을 지금 제 쪽 사업 쪽으로 끌어오다 보니까, 예전에 정보를 원했던 분들은 확실히 덜 들어오시고요. 하수구란 키워드나 냄새란 키워드가 들어가면 이 구독자 알림 들어갔을 때 오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 확실히 많이 줄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바에는 뭔가 하나를 아예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은 영상 최근 들어서 일주일에 1영상 정도는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네. 나머지 30%는 정보,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요? 집안에서 진짜 뭐가 고장 났을 때 고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주려고 그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처음부터 그랬었거든요. 제 영상의 초반은. 사업 시작하면서 결을 제가 어떻게든 이쪽으로 끌고 와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계속 그래서 희한하게 매주 오시는 분들이 와서 따로 약속이 돼서 오시는데, 그날 결이 되게 비슷해. 오늘 해줬던 얘기들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비즈니스 얘기가 많았어요. 아침에 오늘도 술 넣었고 보는 다음에 보고 비즈니스 얘기하자 그랬는데, 그게 지금 내가 좀 서두르게 돼서 대화하다가 빨리 오라 그래서 와서 비즈니스, 그 카페, 유치원 교사 카페, 그 10만 카페랑 나머지 디저트랑 그 사업 푸는 거 얘기를 해줬고, 그대로 다 비즈니스 얘기했는데요. 유튜브를 비즈니스로 연결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괴로움이, 혼탁함이 뭐냐면, 다 지켜야 돼서. 유튜브는 이래야 되는구나라는 근본적인 생각이 있는데,
조회수하고 기존 구독자하고 결에 대한 생각들을 다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10만 유저 가지고 영상을 계속 그 정보성 영상을 줘서 지금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한 100만 원대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컨텐츠를 한다고 100만 원이 흘러가는 거 아니니까 시장에 따라가는 이 유저를 데리고 시장에 따라가는 결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구독자가 거꾸로 내가 방향을 바꿨을 때 다시 한 8만 대까지 내려갔다 하더라도 내가 사업이 잘 되면 결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만이 날아가더라도 애드센스 비용은 뭐 그러면 50만 원으로 빠질 거지만 내 상품 판매가 1년, 2년 뒤에 결국엔 내가 메이커가 돼갖고 이쪽에선 이거 꼭 써야 되라는 흐름을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우리는 결을 바꿔야 되는 건데, 그러다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 판단을 내려서 결정을 지으면 되는데 그 결정을 못 지으니까 어떤 얘기 하냐면 여기서 이 유저를 모았으니까 내 상품만 팔지 말고 다른 회사 상품도 팔아야 되나라는 고민까지 가요. 혹시 대표님도 그 생각 안 하셨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이 설비 쪽에서는 거의 1세대거든요. 제가. 그러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10만을 모았으니 협찬도 많이 제의도 많았고 진짜 큰 굵직굵직한 기업이랑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아깝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멍청한 거라고 생각드는데, 저에게 순수했던 때 와주셨던 구독자분들한테 그걸 계속 해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힘들었던 분들이 시골에 사는데 설비하는 사람이 못 오는데 제 영상 보고 고쳤다는 분들, 뭐 10만 원짜리 10만 원 20만 원 달라고 그랬는데 제 영상 보고 고쳐가지고 그 돈 아꼈다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어요, 사실. 대표님 여유 있으면 그 마음을 줄 거면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순서가 꼬인 거거든요. 오늘도 순서만 얘기를 했는데 순서가 꼬여요. 왜 그러냐면 그 희한한 데이터를 봤는데, 원래 다른 분들도 보지만 여긴 극도로 심했었어요. 성악가 채널인데 그 썸네일도 어그로를 못 끌겠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근데 그랬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그렇게 해서 유저를 꽤 모았어요. 한 1,400명? 성악 쪽에서 1,400명이면 꽤 잘 모은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원래는 이쪽은 1년 해갖고 1,400명 못 모으고 한 400명 정도 모으고 500명 모으면 잘한 거야, 내가 볼 때. 표본이 워낙에 누가 요즘 성악을 배우고 싶겠어. 근데 아까 문득 레슨 얘기가 나오길래 이거 레슨을 요즘 트로트 좋아하는 아줌마들이 남보다 좀 이기려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슬쩍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줌마 한 분이 신청을 했는데 한 건에 1시간에 5만 원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3번 해달라 그러더니 와서 봤더니 봉투에다 10만 원을 넣어서 주더래요. 그냥 깎는 거야. 그 예술가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고 자기는 성악을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트로트 할 때 목소리도 올라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냐는 거지. 그래서 내가 트로트 할 때 그 음을 고음을 내게 하는 거를 그 레슨을 팔면 한 달에 지금 구독자 한 1,000몇 명이니까 그거를 딱 밑에 상품으로 넣었을 경우에 10명이 들어오고 성악을 배운 게 1명이 들어오면 뭐 할 거냐, 해야겠네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의 흐름에 우리가 가긴 가야 되는데, 대표님이 지금 유튜버로, 그것도 그냥 일반 유튜버, 우리처럼 뭐 국뽕 채널이 이렇게 유저를 모은 게 아니고 그렇게 집에 공사하고 설비하고 있는 그 유저를 10만의 구독자를 모아놓으신 분이 그러니까 네이버에다 월에 광고비를 300~400을 쓰고 있다는 얘기부터가 어불성설. 대표님이 이쪽을 유튜브를 했다는 거는 대표님 앞서간 사람이고 벌써 5년이나 됐잖아. 설비 분야에서 10만 원 모았으면 돈 안 보여요? 돈 냄새 나지 않아요? 서울에 있는 원룸만 다 잡아도 설비하시는 거 얼마 필요한데.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착한 일로 하시는 거지, 선한 일로. 그러니까 저는 뭐 무릎 프로젝트도 하고 그러거든요. 하고. 근데 그래놓고 나 얘기해주면 고마우니까 사주겠지 그러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희한하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표님이 부산주 한다니까. 10만 유튜버. 그렇구나. 쉽지 않은 줄 알아요.
아니 지금 대표님 얘기 듣고 그냥 마음이 바뀌었는데요. 대표님 미래아인 씨 대표님 지금 대행사 오래 할 때 우리 대행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미래아인 씨에다가 내가 이 채널을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 광고 내고 싶은 사람을 데려와 그러면요 지금 대표님 이거 맞은보다 더 들어와요. 온라인 들어와서 느낀 게 이쪽 유튜브 들어오면서 되게 많이 느낀 게 유튜브에 비즈니스를 많이 몰라요. 이쪽 비즈니스도 많이 알려주고 그래서 제가 창업 비즈니스 교육을 유튜브는 창업이다. 창업 비즈니스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 오늘 오신 분들 다 그거였어요. 사업화 얘기해 주는 거였어요. 오늘 얘기 중에 되게 재미난 얘기 있어요. 해외 유저가 막 생기고 있는데 자기는 상품을 팔고 싶은데 어찌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외 상품 사입도 하고 구매 대행도 하고 다 했대요. 근데 비용이 너무 들어가서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대. 재고 비용하고 이런 거. 그리고 또 주문 들어도 사야 되니까. 물건을 안 사고 해외 물건을 파는 방법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동남아건 미국이건 어디건 다 아마존하고 알리에 있는 상품을 내 거에 틀 딱 맞는 상품을요 갖다가 내 유튜브 쇼핑에 넣어요. 가격은 나는 유튜브 방문자 대상으로 구독자 대상으로 판매할 거니 금액은 가격 경쟁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것보다 120%에서 110%로 올려라. 120% 정도가 올려. 나한테 물건 주문 들어오면 내가 알리에다 주문해. 구매대행. 내가 왜 물건을 갖고 있어야 돼?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도배꽃 같은데 K굿즈를 집어넣어라. 판매량을 봐서 나라별로. 물건은 뭐 알았어요? 구매 대행 아니에요. 그냥 주소지를 줄로 구매. 네. 네. 아마존에 있는 상품 내가 팔고 싶은 거를 유튜브 쇼핑에 상품과 이미지와 그걸 아마존보다 더 비싸게 올려놓고 상품 소개도 내가 동영상도 찍어서 하나 올려놓고 뭐 그런 거 넣어놓고 그럼 내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밑에 상품이 있으니까 존재 나한테 구매를 하면 돈은 내가 받잖아요. 내가 돈 받았으니까 내가 아마존에 주문해서 그 사람 배송지를 입력한다고. 근데 난 물건이 없잖아요. 한국에서 보낼 필요도 없고 통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죠. 근데 이 사람은 왜 사냐? 내 구독자잖아요. 어디 가서 가격 비교하는 사람이 70%고 가격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30%인데 그 사람들을 사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약간 비싸게 샀다 하더라도 우리 채널 도와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근데 해보고 그건 마진이 적으니까 그럼 K굿즈를 나라별로 집어넣어서 배송되게 하면 된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대표님이 네이버에서 판매되는 그 순위가 판매 개수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이버에서 판매되면 광고비가 일단은 제품 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니까 그 대표님 거에서는 하나가 팔리면 네이버에서 2개 팔린 마진이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2개 팔리는 마진이라면 스펙 경쟁을 붙어갖고 단가가 나가는 거를 단가를 줄이는 비딩 경쟁을 하는 판인데 지금 대표님은 단가가 제로인 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에 최대한의 지금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연구를 하셔야 되냐면 해당 키워드 태그를 다 잡아야 되고 우선 유튜브에선 잡아놨습니다. 키워드 태그도 다 잡았고 네. 하수구 트래블을 치면은 제게 예전에는 변기를 치면 제게 도배가 되고 세면대를 치면 제게 도배가 되고 샤워기를 치면 제게 도배가 됐는데 이제는 하수구 트랩을 치면 제게 도배가 되고 나머지 키워드들은 제가 신경을 못 썼더니 다 밀려있죠. 그럼 추천 동영상에 뜨게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제목부터 하수구 트랩은 우선 유튜브에서는 제가 다 잡았습니다. 보셨어요? 지겹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2개를 잘 못하니까 하수구 트랩 우선 먹자 마음을 먹었더니 그래서 경쟁사들이나 타사들이 유튜브로 들어와도 제 영상들 틈바구니로는 잘 못 들어옵니다. 화장품 시장에 요즘 내가 그 제품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계속 내려오던 재료인데 자기네가 새로 네이밍을 해가지고 인스타에서 그 네이밍을 새롭게 인식시키고 그 스토어에서도 키워드 경쟁이 안 붙게 만든 다음에 쇼츠까지 같이 밀어가지고 그냥 이거 하면 얘네 메이커가 되게 만든 게 있거든요. 대표님이 약간 그 유사 상태인 것 같아서 하수구 트랩이라고 안 하고 별도의 명칭을 지금부터 창시해내는 게 맞지 않나. 하수구 제품명 트랩하고, 말고요. 네, 하수구 트랩하고 연계되는
그래서 그 단어를 쇼츠에서 막 때리고 유튜브에서도 때리고 릴스까지 때리고 다 때리면 결국에는 검색어에서 대표님은 네이버 검색 광고를 안 하더라도 개를 상표권을 내는 거죠. 하수구 트랩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저 제품명을 밀고는 있는데 그래서 지금 월간 400까지는 끌어올려는 놨거든요. 뭐 조금이더라도. 아니 이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화장품인데 무슨 화장품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네이밍을 매겨서 그 시장을 이거로 연계시키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수구 트랩으로 찾아오게 만들지 말고 대표님 키워드로 찾아오게 만들면 그걸 독점이 되게 하는데 예를 그게 들면 제품명인 더블링 트랩은 아니고 예 하수구 트랩이라는 이 키워드를 시장에서 아예 바꿔버릴 만한 뭔가 예. 그런 걸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러면은 키워드가 신규 키워드를 제가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아주 재밌는 상황이 나오긴 하겠네요. 근데 그렇게 되면 쇼츠나 유튜브 영상이나 릴스나 이거로 계속 연관된 그렇죠. 걸 때려내면 사람들이 이 계속 키워드를 인식하고 검색을 그거로 하게 되는데 아니면 하수구 트랩을 검색했을 때 그 명칭이 보이는 리스트가 하단에 있으면 얘가 메이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수구 트랩이라는 시장의 명칭을 바꿔버리는 거죠. 저거로 청심원처럼 가야 돼. 아니야. 데일밴드처럼 가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좋죠. 데일밴드처럼 가야 돼. 너무 좋죠. 반창고의 이름이 데일밴드인 것처럼 느껴지게 가야 된다는 거죠. 너무 좋죠. 그래서 하수구를 막는 게 벌레가 못 올라오게 하는 거니까 물 먹는 하마라는 개념이 물 먹는 하마도 결국에는 그쵸? 물 먹는 하마 치면 걔네 건데 그렇죠. 제습기, 제습기가 제습제는 제습체가 돼버리잖아요. 다 물 먹는 물 먹는 하마인 하마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거 약간 그 냄새 맨홀 같은 느낌? 약간 뭔가의 명칭을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하수구 트랩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뭐 냄새 맨홀 이렇게 우리 집 그 약간 그런 개념으로 자꾸 때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키워드를 네이버 치면 대표님 광고비가 안 나가는 거지. 그 작업을 네. 지금 사실 더블링 트랩이라는 모델명으로 어려워요. 계속 밀고 있었는데 아니 저거는 대표님이 우리 건 좋은 거라는 제목이에요. 저거 우리는 더블링이 들어갔어요. 네. 정확하죠. 우리는 좋은 제품이야. 남은 딴 애는 1개 들어간다, 나는 2개 들어갔어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 건 좋은 거는 지금 이거는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이 시장의 명칭을 대표님이 만드는 이름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이 안에는 얘가 메이커라. 나중에 야 하수구에서 냄새나 그러면 야 냄새 맨홀 사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서 그걸 쳐본다는 거지. 그러면 아예 동떨어진 게 아니라 좀 직관적인 이름을 직관적으로, 만들어서 하수구 직관적으로. 트랩인 것 같은데 이런 네이밍을 정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뭔가 연관성이 네, 연관성이 있어야 돼. 대표 데일밴드가 그거잖아요. 데일은 회사명인데 밴드로 그냥 밴드 붙인다. 데일밴드 하니까 반창고는 데일밴드가 돼버린 것처럼 냄새 맨홀. 하수구라고 하지 말고요. 맨홀. 빨리 그러면 상표권을 생각을 하고 상표권을 먼저 잡아. 요즘 상표권 상표권이 어떻게 내세요? 직접 내시겠죠? 직접 당연히. 냈다가 저희 회사 거는 1년 9개월 만인가 됐고요. 이왕솔루션이라는 저희 회사 이름은 겨우 됐고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지금 이게 이 시장이 좀 많이 이상해진 게 쿠팡에서 이 같은 제품들을 팔면 상품 이 이름을 특허 등록을 안 해놓으면 상표권을 안 해놓으면 제품들이 다 붙습니다. 최저가 경쟁으로. 좀 부자 됐구나. 그래가지고 얘네 쿠팡이 어떤 정책을 냈냐면 니네 이거 뭘로 증명할 건데 니 거라고. 그래서 애들이 이름을 등록하기 시작합니다. 난리 났네. 그래서 화이트 뭐 해가지고 이거를 소명하면 풀려요 이게. 난리 났네.
그러니까 특허청이 갑자기 너무 일이 많으니까 원래 상표권 같은 경우 뭐 하면은 뭐몇 개월이면 나왔던 건데 소송이나 이런 거로 책임 안 지려고 했구나. 지금 그래서 요번에 더블링 트랩을 사실 2개를 다 동시에 진행했는데 더블링 트랩은 아예 반려가 났어요. 그러니까 반려가 아니라 안 돼! 이렇게 제가 한 건데 그래서 요번에 변리사 끼고 다시 넣었습니다. 변리사가 스토리 듣더니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건 상품 유 때문에 그래요.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뻔해요. 유에서 겹치는 게 존재하니까 상품 유만 피해서 다른 유로 지금 옮기면 되는 거예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유사하고 존재하는구나. 더블과 더블링이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다르다. 어떻게 같냐. 더블과 더블링은 명확히 다른 단어다. 아니래요. 유사 언어다.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2번 반려난 거 막 계속 심사관이랑 티격태격 하다가 심사관이 나중에는 아예 그냥 거절 처리하더라고요. 그대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변리사 끼고. 비용만 더 들었네요. 아, 변리사 낀 거는 국가에서 네. 지원금으로. 네, 지원금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요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쇼츠나 릴스로 쇠뇌를 시킬 수 있어요, 사람들을. 사람들이 있잖아요. 직접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는데 자기가 스쳐가다 들었던 거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져요. 요즘은 대놓고 메이커를 만드는 시기가 아니고요. 소문으로 만들고 남이 그래 누가 쓰더라가 메이커가 만들어지는 시기니까 옛날에 CF 때리던 거랑 똑같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가면 제품명을 결국은 바꿔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인쇄부터 다시 놔야 되니까. 그렇죠. 모든 걸 지금 사실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니죠. 그냥 수식어 하나 더 붙이세요 일단은. 다음 인쇄 들어가기 전까지는 위에다가. 아, 그거는 가능은 합니다. 수식어 하나만 더 붙이고 사이트도 붙이고 붙이면 아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고 상표명은 무시하겠죠. 뭐 방법은 찾자면 이름을 좀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거요? 캐치스. 캐치스멜? 캐치스멜. 스몰 대신 동작에다 검색해봤는데 대신에 영어 안 넣어서 영어 안 넣어야 될 것 같아. 연습 드신 분들 가져가야 되니까. 스탑 스멜 뭐 별거 다 이름 만드는데 진짜 한 3개월 걸렸습니다. 그러겠어요. 근데 우선 상표권 들어가 있는 게 꽤 많고요. 뭐 스멜 스탑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이미 저도 영어를 안 쓰고 최대한 직관적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제품에 있는 2개의 링 해서 트랩까지 넣어서 좀 보편화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채널이 있기는 해요. 설비 관련해서 꾀람지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분이 딱 주방 싱크대 거름망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키워드를 정말 잘 잡아서 채널 이름과 꾀람지 거름망이라고 그래가지고 꾀람지 배수구만 하면 바로 나오는 네, 그래서 브랜드화를 시켰다. 맞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셔야 돼요.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름망 이름 좋은데 거름망. 거름망이니까요. 네. 싱크대 위에, 그러니까 여기에 소구 포인트는 밑에가 각져 있으니까 거기 청소하기 힘드니까 라운드로 그냥 만든. 근데 이거 지금 가품 뭐 따라하는 사람도 엄청 많이 생겼고 꾀람지 스캔 거름망도 되게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파일을 계속 늘려가고 있죠. 다른 상품들로. 그렇게 해서 채널에서 밀고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할 트랩을. 저도 꾀람지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생뚱맞은데 이거를 키워드를 이만큼 올렸어.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를 어쨌든 꾀람지라는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아예 대놓고 그냥 꾀람지 거름망을 썼더라고요. 왜 우리 거를 사야 돼요? 냄새가. 저 하수구 트랩. 예. 기존에 있는 것들이 네. 패킹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틈으로 다 냄새가 올라옵니다. 너무 간단한 원리인데 썩어 있던 시장이라 안 만들더라고요. 근데 저 만들고 나서 1등 업체에서 패킹 하나 넣은 건 만들었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제가 만들기 전에. 근데 따라한 형식밖에 안 돼서 별로 그렇게 크게 뭐 위기의식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얘가 벌레를 막는 게 더 중요해요? 냄새를 막는 게 사실은 냄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벌레도 있긴 하지만 퍼센트를 냄새 보자면 때문에 냄새가 더. 어떤 고통을 호소하나요? 제 거 사연 온 거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걸요. 뭐라고요? 냄새 때문에 집을 팔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요. 두통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몸 아픈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리뷰나 제 메일이나 이런데 자료는 굉장히 많죠. 제 걸로 해결해. 되겠네, 그거 설정. 근데 이거는 좀 제가 약간 직업병 같은 게 이론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하수구는 변기배관을 제외한 나머지 집에 있는 모든 배관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네. 변기배관 빼고. 네. 그러면 틈이 있어서 냄새가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하수구를 완벽하게 밀폐를 하면 근처 배관으로 안 나던 데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관련 상품을 지금 세팅은 다 해놨고요. 주방에서 싱크대 트랩이 있고 네. 세면대가 있고. 네. 다 잡네. 네, 지금 이제 라인업 세지톤 되겠네. 대신 다 잡아야 돼요. 다 잡으면 세지톤. 네, 그러면 냄새는 안 나죠. 근데 이 원리를 모르면 저한테 막 욕하시는 분들 계세요. 얼굴 하수구 트랩 시장에서 얼굴 대놓고 파는 사람 저밖에 없거든요. 근데 얼굴 대놓고 팔면서 어떻게 그렇게 낯짝이 두껍냐. 해외 판매는 어때요? 제 해외 시장도 많이 공부를 뭐 나름 하고 있는데 아니요. 뭐 나가는 게 제약이 있어요? 배관이 좀 달라요. 배관 규격이. 네. 그래서 뭐 여쭤봐요. 그래서 좀 미니 사이즈를 만들어야지 나갈 수 있고 그러면은 공략할 수 있고 유럽 시장은 건식 시장이라서 조금 캐파가 조금 다르고 우선은 국내부터 좀 잡자. 우선 그 마음입니다. 요번에 베트남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베트남 쪽 하수 쪽을 다 보고 왔는데 거기는 지금 50mm보다 작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들려면야 이미 기술은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제 제품에서 좀 작게만 만들면 되거든요. 사례가 얼마나 나왔어요? 어떤 사례? 리뷰. 리뷰는 지금 2100개 정도 있습니다. 찐 사례. 그거는 메일로 많이 있고요. 메일로 따지면 뭐 그거를 영상 만드셔야 돼요. 네, 그걸로 만들려고 지금 딱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영상 만들 만드시면 내돈내산이니까. 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현재 거에서는 실험은 안 볼 거고 보고 구독 취소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그럼 나가는 사람 대비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니 뭐 조회수나 여기서 나오는 애드센스나 이런 거를 뭐 저는 구독자가 많아지는 것도 크게 저한테는 뭐 의미는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거를 사업하고 연결해서 여기서 뭐 포텐을 터뜨릴 수 있다면 어떻게든 활용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네.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는 유튜브를 애드센스로 볼 게 아니라 비즈니스물로 봐야 된다니까. 지금부터 똑똑한 사람은 애드센스 받는 유튜버는 봉급쟁이에요. 네, 봉급쟁이에요. 계속 매달리거든. 그리고 회사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임금이 깎여. 매출이 없으면 그쵸? 연봉 협상도 못해. 협상도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너 먼저 돈 안 된다고 나가는 애 있나? 없어 그것도. 다 같이 하지.